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오늘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상승 흐름이 장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특별한 테마보다는 종목별 강세를 보이면서 0.33% 오른 4,7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이오 주까지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0.57% 내린 9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후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4,700선을 돌파해내면서 사상 최고치도 경신해냈습니다. 4,713포인트까지 올랐고요. 하지만 이후에는 등락을 다시 오가다가 현재 시간 다시금 강보합권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장중 잠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총 상단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도 0.57% 하락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6천억 원 가까운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5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시간 6,700억 가까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방향성을 꾸준히 탐색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300억 넘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보입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이 2,300억 원 넘는 팔자세, 또한 기관도 977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환율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470원대에 재진입하면서 연말 하락분이 거의 되돌림됐는데요. 현재 시간 0.11% 오르면서 1,47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북미 지역에서 최대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통해 글로벌 원전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대건설의 2025년 하반기 이후 주가 흐름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며 원전주로서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고 2027년부터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다며 지난해 10월 체결한 페르미 아메리카와의 대형 원전 기본 설계 계약을 기점으로 현대건설의 미국 사업 확대 가능성이 본격화돼 주 북미 지역에서만 최대 24조 원의 신규 파이프라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동일 업종 내 PBR이 매우 낮아 재평가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원전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되면서 현대건설과 국내 원전 대장주 간의 밸류에이션 괴리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주가는 원전 사업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건설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52% 오른 9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HBM 핵심 제조 장비인 TC본더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SK하이닉스에 96억 5천만 원 규모의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계약 규모는 2024년 매출의 1.73%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작년 하반기 이후 비교적 없었던 추가 공급 계약이 재개되면서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역량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평가했고 6세대 HBM의 제작에 활용되는 TC본더4를 공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통상 TC본더 한 대당 가격이 30억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급 규모는 세대 안팎으로 추정됐고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총 552억 원 규모의 장비를 SK하이닉스에 공급했습니다. 현재 시간 한미반도체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7만 8,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ES 2026 이후 현대차 그룹의 주가 상승 동력이었던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기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기아가 피지컬 AI 랠리에서 소외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공개하면서 기아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와 장기 실적 전망치 조정, 베타 하락 등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으로 16.7%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 전략은 그룹 차원에서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라며 구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는 기아가 관련 테마에서 소외될 이유가 없고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합작해서 만든 현대차그룹의 투자법인 HMG 글로벌을 통해 기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업 실적도 개선돼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기아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아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비해서는 약간 소외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기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4만 2,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지만 5,000포인트 도달을 앞두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주식시장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4,7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4,7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5천이 정말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10%도 채 안 남았습니다. 상승 탄력이 만약에 올해 연초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금세 5,000포인트에 도달할 코앞에 와 있는데요. 올라가고 있는 또 연초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쉼은 시장에서도 또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이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가 크다라는 것이겠죠. 외국인이 현물은 최근에 많이 매도하지만 여전히 선물 시장 쪽에서는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조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이번 주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은 좀 쉬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방산 이런 업종들이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쉬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데 바이오주들도 오늘 이번 주에 영 부진합니다. 다음 주에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시장이 일단은 오늘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 쉬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대차 그룹주들을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주 지금 더 사도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함께 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이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제가 한 달 전에도 사실 12월 초에도 현대차 관련해서 앵커 브리핑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30만 원, 20만 원대 현대차 주가는 못 볼 거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40만 원입니다. 이게 실화인지 저도 얼떨떨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리포트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데자뷰처럼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상승 출발하기 시작할 때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졌거든요. 맥쿼리,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더 갈 거다, 실적 더 좋아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지금 현대차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리포트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중에서 맥쿼리가 오늘 어제 이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전반적인 분석 리포트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일단은 이 맥쿼리 측에서는 이 현대차의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그리고 피지컬 AI에 대한 포텐셜, 이 잠재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 밸류를 재산정해야 된다라고 큰 제목을 달면서 리포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공개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현대차 그룹에서 얘기했습니까? 2028년부터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이제 투입을 시작할 것이다. 생산 라인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투입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맥쿼리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 그룹에서 처음에 살 때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습니다. 뭐 시간도 예전이었고 로봇에 대한 이 초창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가 않았는데 이걸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한번 재환산 평가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얼마를 추정했냐 하면요. 4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400억 달러 지금 1,400원대 환율로 생각하면 59조라는 얘기거든요. 국내에서 지금 뭐 증권사, 국내 증권사들에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 뭐 300조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던데 지금 30조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던데 맥쿼리는 지금 60조 가까이는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 AI라는 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비슷한 업을 하는 이 생산 라인의 로봇을 만드는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로봇을 만들어서 BMW의 생산 라인에 이미 뭐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규어 AI가 시장에서 390억 달러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가치가 더 높다라고 맥쿼리는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능력, 이걸 그대로 로봇의 생산 능력으로 옮길 수 있고 캡티브 수요, 이런 어쨌든 자체적으로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기잖아요, 현대차 그룹은. 이러니까 이런 걸 고려할 때 현대차는 이제 현대차 그룹주 전체는 이제 더 이상 할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봇이 왜 중요한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로봇이 왜 중요한지 맥쿼리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아까 2028년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로봇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고 2030년까지는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를 투입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생산 기지에 이 아틀라스를 투입해서 자동화 효율화를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로봇은 배터리 가는 이 교체하는 시간만 빼면 24시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동을 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고요. 노동력이 부족한 것도 미국에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생각보다 직원이 별로 없대요. 이런 것들이 자동화를 위한 수순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노동력 부족도 해결을 하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자,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로봇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것을 한번 단가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1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라고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로 돈으로 치면 한 대당 한 1억 4천 되는 겁니다. 1억 4천만 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인당 로봇 한 대당 이 비용은 5.1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자동차 공장의 평균 임금이 무려 20에서 38달러 수준이 됩니다. 자, 단가를 비교해보면 선진국의 사람들의 임금에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이고 미국 연방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적이 개선될 겁니다.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지금 앞으로 로봇을 2만 달러 시대로 만들 거다. 2만 달러면 한 3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가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노동 단가가 1.4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이것을 같이 따라가게 된다면 더 이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맥쿼리는 논리를 만들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혁신, 생산성 향상, 그리고 노동력의 인건비의 감소, 그러면서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봤을 때 현대차 그룹주들은 가치 평가가 다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전부 다 상향시켰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말씀드렸던 지분,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 가치 한 400억 달러 정도 반영을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로보택시 플랫폼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 새로운 인사를 엔비디아 출신의 인사를 영입했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이런 것도 잠재력 앞으로 또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대차 목표 주가 지금 40만 원 제시했었는데 50만 원대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기아도 20만 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건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또 이슈가 있잖아요. 전부 다 50만 원, 30만 원대로 20에서 30%대 다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해외 리포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목표 주가 높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공략해야 될 현대차 그룹주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정통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기아, HMG 글로벌 지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밑단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당연히 정통파로 버실 수 있겠고 나는 배당, 안정적으로 배당받으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 즐길래고 하면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EUB 좋습니다.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 이렇게 다 좋다니까 ETF 사고 싶다라고 하면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 펀더멘탈, 현대차 그룹주들 위주로 형성된 이런 ETF 있는데 이런 ETF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난 빠른 거 원한다. 지금 그렇게 좋다니까 빠른 종목 보고 싶다고 하면 현대오토에버, 글로비스, 모비스, 위아 지금 다 출발했죠. 아직은 초입이라는 게 맥쿼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향, 투자 성향에 맞게 현대차 그룹주들 한번 잘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단일 과반 노동조합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다. 13일 기준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가입자는 55,268명으로 연말 대비 2주 만에 4,400여 명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이달 내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조 측은 과반 기준을 약 62,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체 임직원 13만 명 중 반도체 부문 소속의 가입률이 80%에 달한다. 단일 과반 노조가 현실화하면 교섭 대표권과 단체 협약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18년 첫 노조 설립 이후 복수노조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이번엔 회사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고요. 좋은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은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4,700을 돌파한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되겠죠. 김태현 파트너가 선택한 오늘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K 드라마 콘텐츠주를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K 콘텐츠주들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이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고 좀처럼 모멘텀을 못 받고 있고 뭐 중국 관련해서 콘텐츠나 이런 한알령이 해제가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파트너님 투자를 어떻게 좀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네. 이 K 컨텐츠들은 작년에 또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말과 함께 계속 회자됐지만 네. 주가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K 컨텐츠 중에 이 드라마를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 이 드라마 제작사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드라마 제작사가 올해 몇 편의 드라마를 제작하느냐 이게 실적과 곧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매년 뭐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매년 연초에 몇 작품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5작품을 목표로 했지만 21작품을 했고요. 그 전에는도 2024년도에는 역시나 25작품을 목표로 했지만 19작품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목표했던 거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에서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죠. 그 역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네. 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2%가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서 그만큼 투자도 많이 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광고비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광고비가 늘어나면 드라마 제작 비용도 구하기 쉬워집니다. 그에 따라서 제작 편수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지금 이 드라마 제작사들은 가장 뭐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다른 특히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이제 살짝 고개 정도 쳐든 정도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드라마 K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주들을 하나씩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뭐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좋아지는 분위기니까 이런 추세들을 봤을 때 이제는 이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골라볼게요. 일단은 드라마 컨텐츠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뭐 대장주는 무조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우리나라 가장 큰 엔터주가 CJ ENM인데 그 회사의 계열사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가장 많은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재작년에는 드라마 제작 목표를 매년 연초에 IR 할 때 발표를 하는데 그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죠. 그만큼 올해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런 광고비나 이런 것도 집행이 늘어나고 당연히 이 드라마 제작비를 구하기도 쉬워지면서 국내 드라마 제작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년과 또 다르게 올해는 이제 그 글로벌 OTT 지금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죠.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을 살 때 그 작품 한 개당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역시나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올 연초에 들어와서 이 뭐 중국 시장 얘기를 하면서 중국 한알령 해제되면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많이 수출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미 중국 사람들 중에 볼 사람들은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본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별로 판매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중국 인구가 14억 인구고 중국에서 지금도 우리나라 이게 뭐 넷플릭스가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K 컨텐츠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이 말뜻은 중국의 CCTV든 중국의 위성 TV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식으로 한국 콘텐츠를 수입해서 방영을 한다면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죠. 당연히 이 콘텐츠 속에 비춰지는 한국 상품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회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노출된다는 건 그만큼 중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는 중견 이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 가장 많은 독립 IP, 즉 자기 소유의 그 드라마를 갖고 있는 드라마 작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제작비를 다 뽑은 이 작품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개방될 경우는 다시 거기다가 이제 방송사들한테 팔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고스란히
회계상으로 잡수익으로 잡힙니다.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A스토리는 결정적으로 제3대 주주가 바로 중국의 컨텐츠로 유명한 이 텐센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하나는 이전에 중국에 처음 진출할 때 이 텐센트가 이 A스토리의 작품들을 중국에서 소개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중국에 우리 그 K 컨텐츠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권, 우리의 이 드라마 제작 판권을 매각을 해서 중국의 이제 엔터 업체들이 리메이크하는 그런 형태로 몇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도기적 단계가 지나고 정식으로 우리 한국 K 컨텐츠 작품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이런 방영권이나 아니면 이건 리메이크권을 판매하는 이런 쪽에서 A스토리의 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A스토리와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적인 컨텐츠주 두 가지를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그러면 파트너님의 탑픽이 궁금해요. 네. K 컨텐츠 관련 종목 뭘로 볼까요? 올 작년 하반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티스트 컴퍼니라 해서 그때 10,000원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폭락을 해서 지금 3,000원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걸 아무리 봐도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정상적으로 흘러내린 주가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끌어내려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아티스트 컴퍼니를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정우성 배우와 이정재 배우가 인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이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슬금슬금 흘러내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벌써 3년 전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아티스트 컴퍼니 자체도 이제는 매니지먼트가 중심이 돼서 엔터 회사를 하는 이런 기존의 다른 그 드라마 제작사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확실히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작년 하반기 때 정우성 배우,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 이정재 배우와 정우성 배우가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의 엔터사들과 협의하는 게 언론에 노출이 됐죠. 그 협의했던 것들이 한중 합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아티스트 컴퍼니는 그 작년 하반기에 저 스타 PD를 영입을 하면서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열사로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옛날에 레몽레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올해 텐트폴 작품을 내놓을 거라고 그러고 그것 외에도 드라마 작품 여러 개 좀 구상하고 있고 한중 합작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아티스트 컴퍼니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가는 가장 폭락해서 바닥권에 있죠. 지금은 이 아티스트 컴퍼니를 어느 정도 이 편입을 하기 시작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이 아티스트 컴퍼니가 발행한 3회차 전환사채가 최저가로 가격 조정을 하는데 이게 11,481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월 5일 날 가격 조정이 됐고 지금 현재 주가는 3,000원대 머물기 때문에 워낙 가격 괴리감이 큽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말 그대로 이 채권자가 풋옵션을 행사해서 이 채권을 네. 이 회사가 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150억이라는 돈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 매수가는 4,000원 미만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 콘텐츠 다시 좀 부활을 꿈꾸면서 시장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탑픽으로는 아티스트 컴퍼니를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를 선택해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 관련된 업종 섹터를 좀 봐야 된다. 자, 연초에 CES 2026도 있었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리는데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이제 이걸 대중화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바이오에서도
뭐 IT 쪽에서도 자동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신 것 같고 얘기 말씀드리면 인터넷이 깔릴 때 처음에 광통신망이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광통신망 끝에 단말기, 즉 PC가 어느 정도 성능이 돼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온라인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돈을 번 겁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AI라는 기술이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AI를 갖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이 AI 에이전트들에 대한 돈을 버는 그 챗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관련된 종목들이 상장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회사가 그렇고 또 카카오 같은 회사가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만든 하이퍼클로바 X라는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 한국에 가장 오리엔트 잘 돼 있고 이 한국어 기반의 이러한 하이퍼클로바 X를 갖고 다양하게 이 상품, 이 AI 거대 언어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이를 받아서 기업들이 자신들에 맞는 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 상품 내지는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이버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이 회사가 작년부터 해서 이 하이퍼클로바 X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이 AI 개발에 대한 그 과도한 R&D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파란불을 킬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카카오를 함께 네네. 말해야 되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그 유명한 챗 GPT-4 카카오라고 해서 이 오픈 AI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올해 기대가 되는 이런 플랫폼들을 내놓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 베타 버전을 갖고 시장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돈을 벌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네이버도 카카오도 우리나라 소비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는 1%대지만 올해는 2%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소비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돈을 법니다. AI랑 관계없이도 자체 사업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물려도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시는 그런 지혜를, 용기를 가져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뭐 약간은 좀 잠잠한데 조용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럴 때 AI 에이전트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선두로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두 종목을 한번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AI 에이전트 뭐 네이버, 카카오도 좋지만 파트너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은 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 인터넷 AI 기술을 갖고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냈을 때 그 플랫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그렇죠. 삼성 SDS가 만들어냅니다. 그 삼성 SDS가 먼저 돈을 법니다. 먼저 이런 인터넷망에 그러니까 AI가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네이버의 이런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게 올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S가 먼저 돈을 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번에 CX 2026에서도 관련된 솔루션들 내놨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죠. 그 말은 돈을 벌 거란 사실이죠. 그러면서 매수가는 18만 5천 원, 그 목표가는 3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7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에이전트 결국에는 또 이 환경을 구축하는 삼성 SDS가 효율을 또 많이 볼 것이다,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삼성 SDS 목표가 일단 30만 원 잡고 공 투자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했는데요. 파트너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은 두 차례 나흘간 약 32시간에 걸친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피고인 8명에 대한 서중조사에만 26시간이 소요되며 지연 전략 논란까지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5만 쪽 증거 대부분에 동의했다며 특검의 책임을 주장했다. 내란 특검은 공직 엘리트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 피고인 8명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코스피가 0.3%대 상승세.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관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는 4,7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4,707포인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반면에 좀 아쉽네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빠집니다. 941포인트대까지 내려가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시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뭐 역시 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480원대까지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좀 내려가나 정부가 구두 개입하면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은 좀 반복이 되고 있네요. 오늘도 1,478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시 또 한 일주일 정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제 시장의 분위기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온도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위원님과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온도, 분위기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주셨을지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D현대중공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뭐 최근에 조선주가 다시 또 반등세를 나타내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오늘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HD현대중공업 뭐 지금 조선주들 약간 조정 받을 때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조정 보이면은 담아도 된다라는 거를 이번 상승 구간에서 보여주었다. 네, 그렇죠. HD 현대중공업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맞아요. 돌파를 했어요. 물론 뭐 함정 최강자 헌팅턴과의 협업 관계라든가 뭐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적인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뭐 일부 중소 조선사로는 미 HJ 중공업이죠. 네. 직접 현장 실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MRO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핵심 역할을 하나오션과 함께 HD 현대중공업이 네.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HD 현대 미포와의 합병을 통해서 실적단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번 12월 한 달 정도만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네네. 이제 본격화되면서 2028년도의 예상 PER 실적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11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계속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 초부터 네. LNG선에 대한 추가 수주라든가 그리고 또 함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비선 뭐 이런 특수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쪽 부분에서의 확대 그리고 중국향 엔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욱더 커지면서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세가 계속해서 우리 흔한 말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순항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현재 시장의 모습들 또는 섹터 종목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네.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그러한 것들이 HD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 왜 얘기하나라고 하시지만 이걸 어제 오늘 제가 추천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1월 올 초에 여러분들께 새해 선물입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1월 6일 날
요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고점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네. 물론 그렇다면은 이런 저점에서 확실하게 나왔을 때 보여주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게 더 빠질지 아니면은 바로 올라갈지 그쵸, 모르는 알수 상황이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나 1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직전보다도 하방을 확실하게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이평선에서 나타나 주었고요. 그리고 거래도 수반이 돼주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 강한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1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저께 같은 날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이거 직전 고점 돌파했고 신고가 나니까 무조건 따라가자 이런 흐름이 지금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가더라도 한 번 더 쉬어주고 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러면 오늘 조정에서도 매수할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직전에 고점을 형성해 주었던 57만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58만 원 라인이 이제부터는 이탈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전에 지난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 이런 전형적인 N자형의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올 상반기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뭐 19% 수익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추가 목표가는 6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정한 이익 실현과 비중 축소 그리고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달에 저희가 한번 좋은 위치에서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턴하는 위치에서 확인을 해드리고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 뒤로 어쨌든 쭉쭉쭉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이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또 궁금하시거나 아직 못 담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한번 잘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의 이제 실적도 같이 받을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박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공개해주신 두 번째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자, 한화 시스템도 1월 들어서 지금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한화 시스템은 뭐 여러 가지가 엮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뭐 방산이면 방산, 조선이면 조선, 또 네. 우주항공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섹터들은 상당한 그 시세 흐름들을 보여주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맛집이라고 그러면은 단일 품목 하나만 제대로 만드는 어떤 뭐 콩국수집이라든가 네네네. 무슨 뭐 냉면집이라든가. 근데 하나 시스템은 의외로 이런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골고루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군요. 골고루 잘한다는 것이 뒤늦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네. 김성현 회장도 신년에 기업 그룹 계열사를 방문하는데 하나 시스템을 직접 가서 뭐 격려도 했다 이런 보도도 이제 우리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저평가받았던 요인들 이러한 부분들이 뒤늦게 이제 연말 연초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조선, 방산, 항공, 우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속에서도 특히 이제 뭐 조선 쪽에서의 부각됐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필리 조선소의 일대 주주가 바로 하나오션도 아니고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쵸,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상당히 반영이 될 텐데 사실은 이 지분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필리조선수는 아직 적자란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그 흐름들이 빠르면 2026년도 올해 뭐 1분기랑 2분기부터 분기 흑자로 필리조선소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시세에 반영이 좀 돼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핵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에어로와 함께 어떤 면에서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그룹의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지난 10월 말에 10월 30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을 해드리면서 그쵸, 네. 주가가 제시해드렸던 하단부는 깨지 않았지만은 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내내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상향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과정들 속에서 보시면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좀 보시도록 네네. 하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돌파 시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6만 원이라는 넥라인이 돌파가 돼주는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난주에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이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해 주었다라는 거죠. 항상 주가는 물론 직전의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보여줬던 자리들이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었다라는 네. 거는 새로운 시세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실현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한가도 들어갔던 흐름들 속에서 5일 선거에 이격 좁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 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연출이 돼준다면은 9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시스템 뭐 오늘은 쉬고 있지만 새해 들어서 주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힘을 잘 받고 있고 오늘 또 하나 그룹 자체에 또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적 분할 이야기가 네네. 주식회사 하나 지주사의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삼남 이 세 번째 아들 하는 사업을 이제 떼내서 그렇죠. 따로 이제 네. 독립 신설법인을 만들겠다. 어쨌든 하나는 또 이런 삼남의 딱 분업화가 잘 돼 있는 네. 것도 하나 그룹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워낙 뭐 김승현 회장이 갓파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남, 이남, 삼남 뭐 아주 이제 이 지주회사도 인적 분할을 해서 분리해 준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경영권 승계가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가 불확실성을 되는 좀 거 아니냐. 제거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굴뚝산업과 관련된 뭐 조선 방산 이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비방산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오늘 아주 환영 주가가 나오면서 자사주도 한 4천억 이상 소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일부 지금 SNS에서는 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돌아가면서 오늘 아무튼에 하나 그룹주들을 전체적으로 시장과 상당히 친화적인 소통을 하고 그러게요. 있다라는 거 의미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까지 봤고 하나 그룹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간단하게 좀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산일전기입니다. 네. 이제 전력기기도 다시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LS 일렉트릭이 급등을 했고 또 전력 관련주들도 단기간에 급락 이후에 또 급반등들이 네네. 연출되고 있는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필요 없죠. 바로 고압 특수 변압기와 관련된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특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사실은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실적이 미스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네네. 이 부분이 사실은 대손삼각비 일회성 비용으로 79억 원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올해 1분기에 이제 정상화되는 어떻게 보면 아. 회수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면서 매출단이라든가 실적들이 이번 4분기부터 정상화가 제대로 되고 올해 2026년도에도 네. 이상 없이 예상되는 전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547억으로 2025년 대비했을 때 42% 이상 더욱더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모든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안정하기 위해서도 변압기가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 지금 위치도요. 아까 맨 처음에 HD 현대중공업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네네. 그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금의 자리가 바로 HD 현대중공업이 거래가 실려주면서 이 저항대를 돌파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고 직전의 고점들이 놓여져 있는 이러한 자리들에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이룩하려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 이 14만 5천 원 이하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13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자리들 결국은 1차 목표가 17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산일전기도 지금 좋은 위치다, 좋은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산일전기도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